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 보니까요, 이 민주당 의원들이요, 와, 진짜 뭐 군대 때보다도 더 빡센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일정표를 받아봤더니요, 오늘 매일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한답니다. 매일 오후 2시. 매일, 예. 예, 탄핵 선고되는 날까지 매일 오후 2시에 의총을 하고요. 또 4시간 후인 6시에는 광화문 집회 전원 참석, 거리 집회 전원 참석. 그러고 나서 또 밤 10시에는 국회로 와서 다시 의총. 그리고 12시까지, 밤 12시까지는 그 로텐다 홀에서 농성을 한다. 그리고 새벽 6시까지는 상임위별로 조편성을 해갖고 농성을 이어간다. 뭐 이런 초하드 스케줄입니다. 아유, 참 뭐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속이 타는 것 같은데 누가 지금 구속 취소를 만들었냐 하면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네,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공수처 누가 만들었냐? 민주당이 만들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검수완박 누가 했냐? 민주당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민주당이 한 그 검수완박 때문에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특히 공수처는 우선 수사권이라는 게 있어요. 공수처법 24조에 보면 우선 수사권. 이제 이 공수처에서 사건을 달라 그러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검찰과 경찰은 사건을 줘야 됩니다. 이거 누가 없애자 했냐? 2022년에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이거 없애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공수처 설립 자체도 뭐 문제가 있지만 그게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그랬죠. 네, 독소 조항으로 없애자 했는데 당시 공수처 차장 그 다음에 국회에 나와서 이거 없애면 안 된다 그랬고, 당시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 이거 없애면 안 된다 그랬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 역시 없애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선 수사권 폐지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과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걸 끝까지 지킨 게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 모든 사태가 벌어졌는데 자기가 저질러 놓고 괜히 검찰총장이나 애꿎게 탄핵한다 그러고, 사실 검찰총장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안 한 것이 대통령한테 꼭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그렇죠. 이야기를 하지만 왜 그러냐면 당시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란죄 수사권이. 네. 근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한 게 이게 별건 수사를 한 건데 비슷한 논리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 법조문을 보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논리로 한 게 검찰의 내란죄 수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즉시항고 재항고해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버리면요, 요 절차만 가지고 판단을 받아버리면 공수처의 수사권 없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수사한 것도 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공소 기각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경찰부터 다시 수사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로 말짱꽝이 되는 말짱꽝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안 하고 본안에서 이거를 다투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심우정 검찰총장도 그래서 기자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절차상의 위법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내가 지시했다. 이게 오히려 본안의 이런 내란죄 혐의들과 같이 수사를 하면요, 판사가 절차만 볼 때보다 야, 이 절차 위법성이 이렇게 있어도 실체가 이러한데 이 정도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차상의 일정한 흠결 하자가 발견됐지만 네. 실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그 뭐 국가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절차상의 흠결이 있더라도 그냥 오히려 넘어갈 수 있다. 네, 조금 이렇게 공수처나 검찰의 주장을 이렇게 받아줄 수도 있게 되는 있다. 거죠. 근데 절차만 딱 드라이하게 놓고 보면 절차는 이거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즉시항고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대통령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형사적으로. 그렇죠. 예. 예. 즉시항고를 하는 게 예. 오히려 대통령에게 결과적으로 보면 구속은 당장 안 풀려나더라도 예.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즉시항고를 하냐 안 하냐는 일종의 검찰의 전략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검찰총장을 탄핵하네 마네 할 게 아닙니다. 검찰은 지극히 이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 절차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잘못한 공수처 만들어서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으로 사건이 이토록 엉망으로 만들어놨고 자기들이 잘못한 검수완박 이거를 탓을 못하니까 애꿎게 검찰총장만 지금 탄핵하겠다고 30번째 탄핵하겠다고 맞아요.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공수처가 자기 공수처법 24조에서 검찰과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던 내란 혐의 수사 자기들에게 이첩하라. 우선 수사권이 자기들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냐. 빨리 공수처로 넘겨라. 검찰, 경찰 너희들 지금 빨리 공수처로 다 넘겨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이첩을 요구했을 때 그게 공수처 순수한 자기 자신만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솔직한 얘기로 민주당으로부터 뭐 이런저런 사인도 맞아요. 받고 속된 말로 내통해 갖고 이렇게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팩트는 공수처가 이첩 요구를 하자마자 엄청나게 세게 검찰, 경찰 당장 손 떼고 공수처로 넘겨 한 게 누구예요? 민주당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구속 취소 저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송에 나갔을 때 이 구속 취소 나오기 전에 방송에 나갔을 때 그 방송 돌려보면 나와요. 진행자가 저한테 물어요. 구속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대 5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약간 당황하더라고. 친한계는 그 구속 취소가 안 나길 바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친한계라고 불리는 정치인이기 전에 법률가 입장에서 구속 취소는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규정이 이게 법원의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의 규정이 시간 기준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관행이 일 기준으로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 기준이냐 일 기준이냐를 규정에 따르면 구속 취소가 나오는 거고 관행에 따르면 구속 취소가 안 나오는 건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판사 마음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5대 5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 구속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랑 구자룡 변호사랑 그다음에 김혜란 대변인도 변호사예요. 이 세 명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친한계 쪽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희 셋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법률가들 입장에서 법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나올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였고 그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로 와, 뭐 이렇게 예상 밖으로 나왔다고 흥분하는 것도 우습지만 자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 무슨 극기 훈련처럼 이렇게 하면서 검찰만 이렇게 타겟팅하면서 난리치는 민주당은 더 재밌다, 더 웃긴다. 그래서 네. 저 뭐 이제 저희 어벤져스에도요. 여러분들 다 뭐 기억나시겠지만 저는 이제 현종님이 이제 논평할 때 대통령이 그냥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쵸? 네.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법치주의 국가에서요. 적법 절차의 어떤 하자나 흠결이 발견됐을 때 그런 조치 내려진 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특히 저 뭐 이상한 사람들이 한동훈이 완전히 제일 타격을 크게 입었고 김문수는 뭐 너무 좋아졌고 뭐 그래갖고 뭐 여권 잠룡들의 뭐 기상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뭐 어제도 뭐 저 SBS 그 유튜브 나가서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대통령이 석방돼 나왔다 해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향후 행보가 근본적으로 뭐 달라지고 할 일 자체가 없다. 예, 그 얘기 드렸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민주당 얘기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이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에요 한마디로. 네. 자업자득인데 이 똥낀 놈이 썩낸다고 막 지금 뭐 심우정 탄핵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멘붕이 돼갖고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멘붕이 돼갖고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고 자기 지지자들 도대체 당신들 뭐 했느냐 의총 열어보니까 어떤 한 의원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 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이 몇 명인데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 누구 한 명도 예측 못하고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화살을 누군가에겐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을. 근데 판사한테 돌리려니까 이재명 그 그쵸. 저기 맞아요. 항소심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거 쫄아갖고 그거 못하고 그 애꿎은 저희 그 검찰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딱 그건데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민주당에도요 제정신 있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우상호 네. 의원이요. 우상호 의원이 오늘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요. 예? 탄핵하면 안 된다. 대선에 도움 안 된다. 대선에 도움 안 된다. 정무적 판단을 해봐라. 이래갖고 대선에 직무정 탄핵하면 보복 탄핵이라고 국민들이 다 이렇게 보고 이 권한 남용이다. 이래 되면 이게 그래도 민주당에 제정신 있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지금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조금 현역 의원보다는 한 발 좀 빠져 있어서 그런지 정상적인 판단이 정상적인 판단이기도 하고 우상호 의원이 사실 그러니까 전 의원이 된 이유는 공천을 못 받은 거잖아요. 공천을 그때 본인이 그렇죠. 86 희생 차원에서 네, 뭐 한다고는 그렇게 한 본인이 거죠. 그냥 네. 안 한다 했어요. 안 네. 한다 하고 아마 차기 서울시장을 노린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저는 크게 보면은 비명 행사의 큰 흐름 속에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친명만 남지 않았습니까? 네. 법률가들은 차고 넘치는데 전부 이재명의 변호인이었던 친명 의원들이 네. 뭘 안다고 제대로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참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 당이 건강하다라고 느끼는 게 네. 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당은 어. 그래도 그에 비하면 민주당에 비하면 건강한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 위에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네,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다가 이런 일 터지면 이제 우왕좌왕하고 다 동원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할 줄밖에 모르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 라디오에서 민주당 패널이랑 제가 1대1로 하는 프로가 있는데 네. 거기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맨날 일을 이 모양으로 하니까 맨날 이런 일을 겪는 거다. 제가 그러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수권 정당답게 해라라고 얘기했다가 우리 진행자분들이 약간 재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고 있으면 아유. 일단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 당에도 각하 이렇게 부르자는 분도 그렇긴 계시고 하지만, 네. 느닷없이 그냥 왜 또 비상계엄을 해갖고 이 사달을 만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저는 요번에 보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위기 관리 능력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하는 걸 봤어요. 네. 그러니까 멘붕이 올 수는 있어요. 멘붕이 오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차분하게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어떻게 가겠다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악몽으로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워스트 시나리오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8대 0으로 전원일치 탄핵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서 5대 3으로 기각이 될 수도 있겠다. 5대 3으로 기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초조한 거예요.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이 본인이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데 요번 14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아니에요. 근데 14일 요번 좀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빨라야 다음 주예요. 빨라야 다음 주인데 14일이 안 되면 마치 뭐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는 게 내 반대편이 돼 버린 거예요. 자꾸만 시간이 흘러가니까 불안 초조 조급해지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그러면서 최악이 뭐냐? 그렇게 되면은 뭔가 지금 헌재 내부에 이상 기류가 생겼다는 것이고 8대 0으로 인용될 줄 알았는데 이제 3명이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기가. 예. 5명이 탄핵 찬성하더라도 3명이 반대하면 안 돼. 5대 3으로 기각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결정도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일인 26일 이후에 나오면 이게 최악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지금 조금 이제 몇몇 언론들은 핵심을 좀 짚고 있는데 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거는 오히려 이 전원 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전원 일치 8대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이게 조금씩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으로 이거 저는 그냥 이제 이 법과 관련된 거는 그냥 법리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이철우 지사도 각하라고 얘기하듯이 소위 말하는 친윤 쪽에서도 기각 얘기는 안 해요. 그게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건강함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왜 기각 얘기를 안 하느냐?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리지만 탄핵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바로 포고문, 그 다음에 체포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회 침탈,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대통령 탄핵에 안 올라가려면은 이 세 가지로부터 대통령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대통령은 모르고, 그렇죠. 대통령은 모르는 상태에서 포고문이 나왔어야 되고, 대통령은 모르는 상태에서 체포조가 운영됐어야 되고, 대통령은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가 침탈됐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에서 대통령을 끊어내는 것, 이 세 가지는 팩트 자체는 부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국회 침탈한 거 전 국민이 다 본 영상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포고문도 전 국민이 다 본 실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포조는요. 그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은 지금부터 이 우원식, 그다음에 한동훈, 이재명을 체포한다라는 그 당시 군인들의 단톡방이 있어요.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이 객관적인 존재 자체를 부정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모르는 게 돼야 돼요. 근데 그 11번의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이 모르는 게 될 수 있는 게 딱 두 개가 좀 흔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홍장원 메모랑 곽종근 진술이에요. 근데 나머지들은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렇죠. 대표적인 게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같은 건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각은 힘든 거예요. 법리적으로 이건 기각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바랄 수가 있는 게 바로 요번에 구속 취소와 같은 것인데, 그 계엄의 위헌 위법성까지는 헌재가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 탄핵의 절차를 문제 삼아서 절차가 잘못됐다 해서 각하를 받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가능성인 겁니다. 네, 그 이제 법률가로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네. 기각보다도 오히려 각하 쪽이 법리적으로는 더 설득력이 유일한 가능성이죠. 뭐 있다, 예. 뭐 그런 건데,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